안녕하십니까. 소재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총회 의사 정족수와 총회 규칙 변경 정족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삼신제 지지제도가 있죠. 총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우 사심제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회 정기체계에서 1심 재판 관할이 장로와 교인들은 1심 재판 관할이 당회죠. 노예 1심 재판 관할은 목사입니다. 목사. 자, 1심 재판 관할이 당회인 경우 장로 교인들은 당회 노예 대회에서 삼신제. 그런데 노회가 1심 재판 관할인 이 목회자는 노예대회 총회가 참신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신제로. 그런데 현재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 합동총회는 이 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1심 재판 관할인 장로와 교인들은 당회 노예 총회라고 하는 삼신제로 구성되어 있고, 노회가 1심 재판 관할인 이 목사는 노회 총회 2심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걸 공식 명칭은 총회 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고,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죠. 교회는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총회와 노회와 개교회를 구속합니다. 따라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총회법이라고 안 했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로의 헌법에 구속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회 규칙,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구속되고 지배를 받지만, 총회는 자체적으로 총회 규칙이라고 하는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총회는 총회 규칙이라고 하는 자치법규가 있는데, 이 자치법규를 개정하려고 할 때, 총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 반드시 총회 규칙이 보면 규칙부 제1호 총회 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총회 규칙, 자치법규인, 총회 자치법규인 총회 규칙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총회 규칙부에 제의 상정해서 총회 규칙부가 본회의 상정해서 현장에서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총회 규칙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총회 규칙은 본회 총회 정권상 총회 규칙은 총회 현장에서 개정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자, 간혹 하다가 우리 총회는 총회 규칙을 현장에서 개정하지 않고 규칙부의 위임에서 총회 규칙을 개정하되 총회가 판 이후에 기독신문에 공고함으로 효력이 발생키로 하다. 총회 규칙부의 총회 규칙 개정을 위임해서 총회 규칙부가 개정해서 기독신문에 공고하면 법적 효력이 있게 개정 효력이 있게 하기로 하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분쟁의 모습들이 법원 소송으로 가면 총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자치 규범으로서 총회 현장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 그러나 총회 규칙은 제3자, 제3기관에 위임하여 개정할 수 없다. 우리 총대들은 이 부분을 분명한 법적 정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총회 규칙은 총회판 이후에 총회 규칙부나 총회 임원에서 개정해서 기독신문에 공고할 때 개정의 효력이 있게 하기로 하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총회 규칙 개정은 총회의 정권상 제3기관, 제3자에게 총회 임원이나 규칙 제3자에게 임하여 처리할 수 없고 개정을 처리할 수 없고 본회 현장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규칙이 개정되는데 이 출석회원은 우리 총대가 예를 들어서 1,400명 정도 되는데 한 200명 현장에 남아서 그 200명 가운데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을 하면 그것 자체도 의결 정족수 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출석회원은 계획 의사 정족수 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석해온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의사 정족수는 개성수는 전국 노회 과반수 노회 출석과 전 총대 중에 목사 총대 과반수 출석, 장로 총대 과반수 출석된 상태에서 출석해온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 규칙을 개정하려면 전국 노회 결의 당시에 개정 결의 당시에 총회 규칙 개정 결의 당시에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결의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국 노회 과반수 출석을 했는가, 총대 중에 목사 총대 과반수가 출석했는가, 장로 총대가 과반수가 출석했는가. 적어도 목사 총대 과반수, 장로 총대 과반수니까 예를 들어서 전 총대가 1,400명이라고 한다면 목사 총대는 700명이었죠. 700명 가운데 과반수 351명, 장로 총대 351명, 적어도 현장에 700명 이상 출석하여 출석회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만 총회 규칙이 개정된다는 것. 자, 이런 법리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전혀 개성수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1,400명의 총대인데 총 200명, 500명 출석해서 그 가운데 3분의 2로 총회 규칙을 개정한다. 그건 원천 무효가 되고요. 총회 규칙을 총회 판 이후에 규칙부와 총회 임원에게 맡겨 규칙을 개정해서 기독신문에 공고함으로 법적 효력이 있게 한다라는 결의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에 가면 법원은 철저하게 비법인 사단,
당회나 교회나 노회나 총회에는 비법인 사단법이나 사단으로 단체법에서 인정이 되는데, 그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정권상 강행규정, 그런 용어로 표현합니다. 이건 강행규정으로서 총회 현장에서만 변경 개정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 따라서 교회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단체법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회에서 교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당에 위임하여 정관을 개정한다. 그것 자체는 원천무효입니다.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강행규정이라, 공동회의 정권사항이라, 총회 정권사항이라. 자, 금년부터 총회 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이런 법리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총회 규칙이 개정되면 무효소송 논쟁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총회가 자꾸 불법을 범하여 총회 규칙을 불법으로 개정해서 총회 질서를 무질서하게 법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법리 이해를 통해서 바른 법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관심 갖고 이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있어서 총회 규칙 개정에 관한 법리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